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구촌 최대 축제 파리올림픽이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초 금메달 5개가 목표였던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금메달 11개를 따내면서 목표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 특히 MZ세대 국가대표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달라진 올림픽 그리고 달라진 MZ세대 국가대표를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 한성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주세요. 자, 파리올림픽이 대회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11개. 종합 6위 상당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우리나라가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6개를 따서 16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번에 목표가 5개의 금메달이었는데 일단은 현재 11개, 금메달은 11개를 땄고요.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냈습니다. 종합 6위이고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을 잠깐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양대 산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개최국 프랑스가 있고 호주, 영국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미국과 소련을 위협했던 독일도 우리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따져보면 역시 양궁에서 금메달 5개를 모두 따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양궁을 잘하는 우리나라이고 제도적으로 양궁을 잘하게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당초 목표는 3개 이상이었거든요. 5개 전 종목 석권은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도 금메달 2개, 은메달도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펜싱에 오상욱 선수가 사브르 개인전 그리고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여자 사브르 단체전도 은메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좋은 성적의 가장 중요한 종목이 있었다면 사격입니다. 사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종호 선수가 뛰던 시절을 제외하면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지난 도쿄올림픽에는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내심 1개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무려 3개나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번은 슈도프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점이 나와서 연장전을 치르는 그 긴장된 상황을 뚫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고 이른바 총칼환에서 금메달 10개를 따서 우리가 전투민족이다. 우리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고요.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금메달 주인공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입니다. 셔틀콕 여제답게 대한민국에 금메달 안겨줬습니다. 그 금메달 따는 그 과정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금메달을 따기까지 안세영 선수가 사실은 8강전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보셨을 텐데 8강과 4강을 봤을 때는 안세영 선수가 그리 압도적이지 못하네라고 생각했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 세트를 모두 내줬기 때문인데 안세영 선수가 약간 몸이 좀 늦게 풀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공격보다는 수비가 좋은 선수고 체력이 아주 압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풀세트를 가면 다른 선수들이 그대로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이용한 플레이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허빙자오라는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만나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네네. 방수현 선수 이후에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에 무려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5958님. 더위 먹어 멍해도 금메달 소식 들으니까 고맙더군요. 일본만큼은 이겼으면 좋겠네요. 잠깐 일본 이길 만한 게 뭐가 남아있죠 지금? 지금 이 애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건 아마도 종합순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바로 밑에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이 지난 도쿄올림픽 때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네네. 이번에 또 여자 레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일본이 초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남은 그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 최선을. 준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세영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런데 금메달 획득 직후에 네. 다소 좀 충격적인 회견을 했어요. 그 부분 약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TV 인터뷰에서 방송 네. 3사가 곧바로 TV 인터뷰를 하는데 뭐 세리머니 이렇게 멋지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했더니 그동안의 분노와 서름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사 인터뷰가 끝나면 공동 취재 구역에서 신문사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대표팀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모이는 공식 기자회견장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의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 부상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심각한 부상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부상 관리 측면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안세영 선수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서도 또 한 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협회 측은 이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안세영이 부상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상 치료보다는 쉬쉬하고 숨기는데. 그렇죠. 기밀 유지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뭐 한국에서 의료진이 급파가 돼서 안세영 선수를 치료를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그동안에 또 부상 이외에도 안세영 선수가 여러 가지 서름을 좀 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복식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아요. 복식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굴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식이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 관계가 조금 역전이 됐는데 또 선수들의 나이나 이런 점이 대부분이 안세영 선수의 선배들이고 미묘한 갈등들까지 좀 있었던 네.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었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일단 저는 아쉬운 거 배드민턴 협회가요. 네. 입장을 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거의 만 하루가 되도록 아무런 입장이 아무런 없어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세영 선수가 내일 4시쯤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선수가 피해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6824님이 안세영 선수 금메달 이후 인터뷰 내용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메달이 유력한 종목이나 주목할 만한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일본과의 경쟁을 애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권도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태권도가 4체급의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지난 도쿄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내심 1개 정도의 금메달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근대오종의 전웅태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내심 또 금메달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도의 박혜정 선수가 최중량급 선수이고 대회 마지막 날 경기를 치르는데 현재 기록으로 따지면 은메달이 유력한데 이 선수도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요. 여기에 금메달은 어렵지만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때 4위를 하면서 정말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한국 육상이 그동안에 올림픽 메달이 딱 2개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 황영조 선수 네. 그리고 96년에 이봉주 선수 금메달과 은메달 모두 마라톤에서만 나왔고요. 필드 종목에서는 메달이 아예 없었는데 우상혁 선수가 동메달 정도를 따주게 된다면 그럼 무시무시한 사건이네요. 뭐 엄청난 사건이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올림픽에 대한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우리나라가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불참을 했었고요. 84년 LA 올림픽부터 출전을 했고
또 LA 올림픽부터 생방송이 거의 전 종목이 생방송이 됐기 때문에 LA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이른바 좀 중년 이상의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뜨거웠던 열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면 다 같이 기뻐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모든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자 대한권화라는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네.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는데 점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든지 아니면 유현진이라든지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스포츠에서도 내가 유럽 축구를 좋아하게 되면 유럽 축구를 거의 전 경기를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기다리지 않아도 다양한 즐길거리.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실제로 시청률 같은 경우도요. 네.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 25%, 그러니까 우리 한 기자가 조금 더 젊은 기자였던 시절 25%까지 나왔나요? 실제로요. 예. 9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 예. 방콕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스포츠 뉴스가 시청률이 따로 나왔습니다. 예. 9시 뉴스가 한 38% 정도 나왔었고요. 예, 예. 스포츠 뉴스가 최고 42%의 와. 시청률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알기로는 시절이군요. 드라마 첫사랑의 시청률 65%가 대한민국 최고 시청률로 알고 있는데 중계방송 같은 경우도 25% 이상이 나왔고 방송 3사를 합칠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와, 그랬군요. 최근에는 특히 KBS는 높았네요.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를 모두 합쳐도 20%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많은 팬들은 아직도 많이 또 박수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올림픽의 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인기나 그 우리 국가대표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닙니다. 자, 7341님이 우리 국가대표 어린 선수들 많은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요즘 신세대들이 참 당차다고 생각해요.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세대의 변화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른바 MZ세대 국가대표들의 특성 어떤 건가요? 일단 뭐 MZ세대라는 이야기가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성시대 세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조직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듯한,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도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닥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더라도 네.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 뭐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끝까지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즘 선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부상을 당했는데 무리하게 연습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이 무리하게 7시간 8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회의적이에요. 네.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무리하게 훈련하게 되면 부상을 입을 확률이 아주 높을 뿐더러 그것이 경기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MZ세대 국가대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취재해본 선수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창을 찍을 때 수영의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는데 어느 뭐 프로 못지 않은 영상 앵글이나 이런 안정성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되게 그 기성세대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뭐 합리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우리는 그냥 그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냥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예전엔 감독이 시키면 무조건 했죠. 예. 무조건 따랐는데 지금은 감독이 시킬 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군요. 자,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도 이런 MZ세대 특성과 좀 관련은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MZ세대 특성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는 측면도 많더라고요. 네, 안세영 선수 조금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당일에 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긴 합니다. 엄청난 쾌거를 한 그 당일에. 네, 그렇지만 이것도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MZ 세대이기 때문에 뭐 막 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질러요. 이거는 옳은 것이다라고 아마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84님이 MZ세대 여러분, 예전에 따로 보고 즐길 거리 없었던 시절엔 올림픽 같은 큰 대회 열리면 다방이 응원터가 되기도 했답니다. 라는 그 라떼 그 조금 지난 그 역사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올림픽을 보면은 메달 유망 종목이 과거와 이제 사뭇 다릅니다. 아까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양궁은 뭐 40년 동안 변함없는 효자 종목이고 가장 특이한 게 정말 투기 종목이에요. 그죠? 네. 옛날에 뭐 복싱, 레슬링, 태권도마저도 유도. 뭐 그나마 유도는 이번에 조금 나았는데 펜싱이 또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되고 약간 지도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효자 종목이라고 하면 특히 레슬링 같은 경우는 1976년 양정모 선수가 네. 건국 이후 최초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효자 종목 중에 효자 종목이었죠. 이번에는 뭐 메달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실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김현우 선수 이후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레슬링이 이렇게 메달권 종목에서 멀어진 건 좀 시간이 좀 오래전 이야기고요. 복싱 같은 경우 이번에 이매지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만 복싱도 88년도 김광선 선수가 금메달 딴 이후에 금메달이 없고요. 유도 같은 경우도 지난 도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이번에 굉장히 선전을 했고 우리 선수들 잘했습니다만 금메달은 뭐 따지 못했고요.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투기 종목들이 많이 부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선배들, 감독들이나 원로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훈련 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정말 투기 종목 선수들은 죽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훈련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금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훈련과 무식한 훈련 사이에 우리가 약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특히 이게 뭐냐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투기 종목은 체력이 중요한데 이 체력의 부족은 과학적인 걸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투기 종목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과도기적인 그런 측면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성윤 기자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중에 방송 기자로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은메달 저기 그 단상에 올라가면서 김재엽 선수가 거의 무슨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그걸 아마 쇼트트랙 선수들 춤추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네. 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화면 구성 잘하셨는데 자 옛날에 막 금메달 못 따면 역적 취급받기도 하고 지금은 동메달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제 환영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뭐 4위도 잘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1등이 아니면 아니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 KBS 체조 해설을 하고 있는 여홍철 위원 같은 경우가 네네. 애틀랜타 올림픽 때 대부분 금메달 후보로 많이 하다가 착지 실패하면서 은메달 땄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죄를 진 것 같아가지고 공항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혁 선수가 4위 했지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요. 김연경 선수를 주축으로 했던 여자 배구 4위 했습니다만 뭐 최고의 뭐 화제를 모은 종목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할 때도 예전에는 제가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쉬운 은메달을 따냈다거나 뭐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었거든요. 최근에는 네네.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김진희 님이 우리 선수들 모두 효녀 효자입니다. 대표 선수들한테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2486님이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외에 우리 한성윤 기자가 꼭 소개하고 싶은 선수 몇 명만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여자 탁구 단체전 16강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유빈 선수가 복식에 나왔고 단식 출전했는데 브라질 선수가 장애인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왼손잡이 선수인데 탁구에서 왼손잡이 선수면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서 서브를 넣잖아요. 그런데 탁구채 위에 공을 올려놓고 서브를 넣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승패를 떠나서 많은 전 세계 팬들이 브라질을 응원했을 것 같고요. 패럴림픽만이 아니라 이런 올림픽 무대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고 바로 박수를 보내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라질 탁구 선수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얘기 나눈 시사기획창 위대한 국가대표, 위는 WE입니다. 우리 대한국가대표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윤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